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것과 관련해서 속보를 전해드리려고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속보가 나오면은 저희 방송 중간에 수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화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일자리, 연금, 의료, 복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워야겠죠.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박사와 함께 여러 현안 가운데 노인 의료비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다룬 바가 있는 문제인데요. 서울시가 주거지역 아파트 35층 이상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죠. 그런데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서울시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49층짜리 재건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의사에 신현희 강남구청장도 동조한 적이 있는데요. 동조했습니다. 이 문제 당분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프랑스와스 아르디의 꼬멍뜨디 하듀 띄워드리면서 2017년 3월 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정부가 최근 내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동네 의원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노인 정액제를 개정하겠다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약칭으로 노인 정액제로 부르겠습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에 경증 질환 진료비나 기본적인 물리치료비로 낼 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이 진료비 조정 수준과 시기를 논의할 텐데요. 시각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박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령화 문제와 의료비 문제 연관성이 확실히 있는 문제인데요. 고령화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공식적인 통계 시차가 있으니까 2015년 수치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총 인구가 5,05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20만 명이 조금 넘다 보니까 전체 인구 대비 12.3%,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2.5%까지 올라간 걸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2000년에 전체 인구 7%가 넘어가는 고령사에 진입했는데, 예. 요게 이제 당초 예상에는 2020년경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저게 좀 당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2020년 전에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설 걸로 예상되고요. 더 나가서 2020년대 중반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90년대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잖아요. 저쪽 일본은 굉장히 이제 우리보다 경제 발전 속도가 경제 이제 단계가 빠르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훨씬 앞서서 경험을 했는데 중요한 차이는 일본도 굉장히 고령화 속도가 빨랐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 증가 속도가 말이죠. 네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지금 12%대이니까 네, 12.3%요. 이제 14%가 되면 고령 사회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게 나이 든 분들이 많아지면서 고령자들이 많아지면서 오늘 기준은 이제 만 65세 이상으로 이제 일컫고 있는데요. 네.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는 29.9%였어요. 예. 근데 2015년에는 36.8%였고요. 작년 통계가 최근에 나왔는데 작년에는 38.7%로 1년이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12.3% 또는 12.5%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는 12.7%가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인당 연평균 진료비를 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진료비가 연평균 113만 원 정도인데요.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62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9배가 넘네요. 3배 정도 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수치 계속해서 노인들의 그 치료비 수준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이 건강 그 보험 체계에서는 노인들의 이런 의료 복지를 위해서 기본 진료비라는 것을 두고 있잖아요. 네. 앞서서 그 노인 정액제로 약칭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노인이 이제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데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간단한 물리치료나 이런 경우 받았을 때 일률적으로 1,500원만 정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료비가 15,000원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1,500만 원으로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걸 기본 진료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총 진료비가 15,000원을 초과하게 되면 진료비 총액의 30% 그러니까 4,500원 이상을 이제 본인 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노인 진료비 특례 제도인 노인 정액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걸 아주 풀네임으로 이제 이름을 다 불러드리면 제가 동네 의원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노인 정액제라는 제도입니다. 이걸 줄여서 노인 정액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의원에서 15,000원 이하로 진료비가 나오면 1,500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건데, 근데 이게 2001년도에 정해진 수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일단은 그 의료 수가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 노인들의 그 진료비가 15,000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고령화가 가속되니까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여러 두 가지 문제가 상충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6년 동안 이 기준을 그대로 이제 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의사협회하고 건강보험당국에서 수가 협상으로 의료비가 이렇게 해마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 진료비도 덩달아 오르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 기준이 되는 15,000원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똑같은 진료를 받았어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 진료비 1,500원만 부담하면 됐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게 넘어가니까 기준을 최소 4,500원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거 노인들이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 이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져야 될 이제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이 노인 진료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그냥 무작정 현장의 목소리만을 반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이 약간 상반은 아니고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어느 정도 현실화할 건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시각차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료 수가는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16년째 2001년도 이후로 기본 진료비 변동, 상한선이 변동이 없다 보니까 부담이 늘어나서 이게 노인들이 두 번 올 거 한 번 오게 되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런가 하면은 이게 너무 이게 수가 상한선이 낮다 보니까 이게 노인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치료가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을 찾아낸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 의원 의료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액제 기준을 좀 올리라고 한 25,000원 정도로 올려고 그것도 국가 보조 또한 늘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돈이 없어서 노인들이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거 정액제 기준을 올려라 보고 있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건강보험 흑자가 최근 한 2011년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병원 찾는 횟수가 좀 적은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외국에 비하면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 건강보험 혜택으로 경증 질환 그러니까 아주 중증 질환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혜택들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일선에서 현장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님께서들도 일부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좀 적적하니까 의료 이렇게 마실 나오듯이 또 병원을 들르는 경우도 있다. 이건 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 그렇죠. 부분은 할게 하죠. 이런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면에 이제 또 어려운 분들은 진짜 아픈데 좀 나이 들면 안 아픈 데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 현실화 안 시켜서 가뜩이나 노인빈곤율 높은데 병원도 못 가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에서는 정액계 기준 금액을 확 올리고 또 필요하면 국가보조도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한편에서 저희는 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의료계 주장대로 만약에 이 제도를 고치면 당장 연간 2,400억에서 최소한 5,500억의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더 들다 보니까 조금 문제는 해결하되 우리가 신중한 방법을 좀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복지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방식은 정률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률 방식이요? 네, 구간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15,000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해서 아니면 1,500원 넘으면 4,500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현실화, 그동안 주가가 올랐다는 걸 현실화 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진료비가 15,000원에서 2만 원인 경우는 이건 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료비 한 10%를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사이에는 20% 또 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를 내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1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이제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 지금의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현장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걸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절충점을 찾고자 하는, 왜냐하면 소요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한의사협회가 얘기하고 있는 정액제 기준 상향이라든지 국가 보조금 높여달라는 것과는 약간 시각차가 있네요. 네네. 자, 7325번님이 동네 병원 가보면 정말 마실 나오듯이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일하는 사람들이 낸 의료보험료에서 지출하는 걸 텐데 의사는 일 별로 안 하고 나라에서 돈 받고 어르신들은 돈을 거의 안 내다시피 하고 병원 오고 솔직히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8701번님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최하위권이라고 맨날 떠들면서 병원도 못 가게 하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면 좀 고치더라도 어르신들한테 부담을 더 안기는 건 힘들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네 생각과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두 가지 그 균형을 잘 맞추면서 어르신들 부담도 들이지 않으면서 국가 재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예, 이제 그 전에 제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도 노인 진료비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이게 45.6%, 2030년에는 65.4%까지 올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제 많은 일반 시민들께서는 미래에 대한 예상은 좀 많이 좀 고려를 안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이끌어가야 될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염두에 두되 뭐냐면 지금 전화 주신 분들도 두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인 빈곤이 높다는데 병원도 이용 못하냐 노인들이.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마실 나온 분도 있는 것 같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중증 질환이라 그래서 암이나 등등 이런 걸린 거에 대한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좀 확대하고 있거든요. 요게 고령화 맞물려서 굉장히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못 고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을 하되 우리가 제한된 건보 재정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건가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증 부분에 대한 혜택은 지금에 비해서 약간 줄이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중병에 걸리면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보 재정을 좀 더 투입하는 쪽으로 우리가 또 간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터놓고서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빠르게 인구 고령화되면서 그에 따라 건보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예상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이 건보 제도를 건강보험 제도를 이끌어가는 일이 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공론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령화와 의료 복지 문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박사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페어리 쿠키 베이킹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은경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슈가크래프트라고 하는 웨딩 케이크를 잘 만드는 샵이 아오야마에 있었거든요, 일본.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나도 저렇게 예쁜 케이크를 후에 가서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웨딩 케이크나 아니면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생일 케이크도 좋고요. 여러 가지 모든 케이크를 만들고 싶을 때 저희 쪽에 오시면 같이 배우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이직을 하고 싶으실 때 저희 쪽에 오셔서 슈가크래프트를 많이 배우시기도 하시고 취미로 베이킹 수업을 받으시기도 하세요. 자신의 웨딩 케이크를 만들거나 친구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 있죠. 저한테 배우고서 또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 흐뭇하고 중고등 학생들이 와서 파티시가 되고 싶다고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전공을 찾아서 갈 때 흐뭇하고 그렇죠. 날짜에 맞춰서 케이크를 만들거나 아니면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밀리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받거든. 그 날짜 시간에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일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든 케이크를 많은 행사 때 쓰시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도 더 훌륭한 예쁜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만들어 드려야겠다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슈가 아티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학교를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이은경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베이킹 스튜디오라고 말을 하는군요. 빵 공장. 그렇게 저는 촌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게 제가 슈가 아트가 뭔지 잘 몰라서 방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 케이크 위에 뭔가 예쁘게 꾸며놓은 거 있잖아요. 초콜릿이나 그 설탕을 녹인 걸로 알록달록하게 만든 거, 그런 거를 이제 슈가 아트라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우리가 케이크 하면은 왠지 특별하지 않은 날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케이크 사가는 분들 표정 보면은 항상 좀 설레고 뭔가 두근두근한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걸 보면서 보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후배 양성까지 목표를 하고 계시니까 꼭 생각하신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은경님께는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죠.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또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또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열려 있습니다.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주혜련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아세요? 이동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라디오는 94.5에 고정시키고요, YTN 뉴스 FM을 듣습니다. 뉴스면 뉴스, 경제와 생활 상식까지 듣기만 해도 제가 막 이렇게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유나 우주, 우리 두 아이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저 조혜련과 같이 YTN 라디오로 좋은 정보, 유익한 꿀팁을 얻어보아요. 아나까나 YTN 뉴스 FM 다 있어 온라인.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오늘 바깥 날씨 참 화창한데요. 산책하기 좋은 날인데 무릎이 아파서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좋은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싼 수술비 때문에 수술을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라면은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기쁜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이나 문의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수첩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국번 없이 1670-9957 1670-995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경기도 소식 바로 이어가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권경현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도입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예, 부동산 전자계약은 그 부동산 거래 시 기존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전자적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기존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전자계약이 도입됐나요? 예, 아시다시피 그동안 부동산 거래 시장은 다운계약이나 실거래가 허위 신고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중계약도 있었고요. 그 무자격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예.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확정일자 등 그 다양한 부동산 정보 시스템을 서로 연계해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도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적응이 되면은 뭐 편리하게 이용하겠는데 당장 이게 전자계약으로 하면은 덜컥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예, 그 기존 종이계약 방식과 이제 과정은 똑같은데 이를 다만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는 이 전자계약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용법을 말씀드리면은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검색을 하면은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은 그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접속해서 그 먼저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본인 인증과 전자 서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중개사가 전자 서명을 하면은 거래가 체결되며 체결된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와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공인중개사가 문의를 하면 되고 뭐 전화번호는 없을까요? 어디 문의하고 싶을 때? 예. 그 부동산 전자계약은 그 고객센터가 있는데요. 예. 전화번호는 02-2187-4171부터 4174까지로 문의하시면은 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 이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서울 번호 02-2187-4171에서 4174번까지 문의를 하시면 이용 방법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세요? 이 전자계약? 예, 그 부동산 전자계약은 이중계약이나 실거래 허위 신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무자격자의 그 불법 중개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 및 거래 당사자 신분을 확인을 철저히 하게 되므로 그 안전하고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 민원 서류 발급이 필요 없고 실거래가하고 확정일자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가 되므로 따로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금융기관 등에서는 이 주택 매매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으실 경우 약 0.2%포인트 금리 추가 인하 혜택과 등기 수수료 30% 할인 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다음 달 1일이죠.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경현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 소식 알아보고 있죠.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광역시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서 걱정된다는 소식인데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일단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비경제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취업자나 실업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예, 인천 지역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올해 많아졌나 보죠? 그렇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인천 지역 비경제활동 인구가 90만 7천 명을 기록한 건데요. 이건 2014년 12월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예. 그 비경제활동 인구는 유휴 노동력으로 간주돼서 우리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낮추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 2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인천 지역 비경제활동 인구 규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이유입니다. 예. 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이게 참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될 20대도 비경제활동 인구로 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요? 그렇습니다. 2014년 4분기 29만 8천 명 이후 지속해서 줄어들던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가 지난해 4분기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구직활동 등 사회 진출이 활발한 청년층은 정상적인 상황에선 비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인천 지역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구직 단념자 증가를 꼽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구조적,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참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 앞바다 무인도 개발 사업의 신호탄이 될 사렴도 유원지 조성공사가 올해 말에 시작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섬을 개발할 민간 사업자 주식회사 사렴도 유원지는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에 개발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를 이달 내에 접수하고 올해 말 착공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예. 사렴도는 인천 중구 영종도와 무의도 중간에 있는 7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섬입니다. 업체 측은 이곳에 펜션과 야외 공연장, 전망시설과 연회장, 레스토랑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0억 원, 연 방문객은 2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수심이 낮은 특성을 고려해서 영종도 거잔포와 사렴도 사이 2.2km를 운항하는 20명 정원의 공기부양정 운항 계획도 세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사렴도가 유원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예, 이 사렴도 개발이 인천 앞바다 무인도 개발의 신호탄이 된다는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시작으로 다른 것도 다 개발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인천 앞바다엔 사렴도처럼 개발이 가능한 10개 정도의 무인도가 있는데요. 예. 인천시는 사렴도가 개발되면 이들 다른 무인도의 관광 자원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사승봉도, 소어평도, 상공경도, 부도, 선미도 같은 무인도의 개발 잠재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옹진군 승봉도 인근에 있는 사염도라는 무인도에 소규모 단독주택을 짓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옹진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예.
인천 앞바다의 무인도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예. 자, 그리고 기존에 인천하고 경기도 서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세무조사 관련해서 민원 처리하려면은 수원까지 가야 됐잖아요. 근데 이 불편이 좀 덜게 됐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 납세자 보호 2담당관실이 최근 업무를 시작한 건데요. 예. 이곳에선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국세시분사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리게 됩니다. 세법 위반과 중복조사 같은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 요청과 고충 민원 등도 처리합니다. 예. 인천 전역과 경기도 부천, 김포, 고양, 파주 등이 관할 지역인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세무조사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그동안 1시간 이상 걸리는 수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민원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이달 중순이 되면 약 200명 규모로 조직이 확대됩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인천에 있는 조사 4국을 인천지방국세청으로 확대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인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where.